국민 라디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그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진보당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들을 제외한 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각각 3명씩입니다. 광역의원은 전남 오미화, 광주 이미옥, 전북 이현숙 의원 등이고요. 기초의원은 전남 여수 김재영, 전남 순천 김재임, 전남 해남 김미희 의원입니다. 예, 의원직을 박탈당한 6명 의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탈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결정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입니다. 예. 이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당, 해산, 제명 등은 의원직 상실 사유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제외되는 것인데요. 선관위는 여기에 있는 해산이라는 표현을 당의 자진 해산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한 진보당 해산은 자진 해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원직 상실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진보당 의원들이 물러난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예. 앞서 헌재로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등의 결원에 따라서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것과 달리 오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은 6명의 지방 비례대표들의 공석은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채워지고, 그때까지는 그냥 공석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 결혼 상태로 남게 된다는 얘기였고요. 진보당 해산 결정을 단초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전체를 향한 공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건전 보수 대 건전 진보의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면 헌정 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 반응이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았다. 박근혜 정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어서 참 다행이라면서 통진당, 말하자면 종북 세력의 집회도 당국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전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죠. 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앞으로
영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거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영영은 아니고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당내 회의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궐선거 등의 출마가 가능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서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회의에 앞서서 당내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의원직을 잃은 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 직후 지난주죠.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을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씩을 각각 지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점 등등을 이유로 헌재 재판관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거들었습니다. 예, 전해주신 내용을 보고 있자면은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보다는 조금 강경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강경해지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변한 모습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이 원죄론이나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서 수세에 몰린 흐름을 뒤집고 전국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지 경계한다는 이 원혜영 의원의 말이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사자방 국정조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같은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진보당 창당 과정에 함께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했더군요.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진보 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일종의 성찰적 언급을 한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체적 위협이 없는 한 정당의 존속 여부를 심판할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원리에 입각해서 다당제를 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은 지극히 취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최근 개최한 통일 토크 콘서트로 종북 논란에 휘말린 황선 씨가 박근혜 대통령 고소했다 이런 뉴스가 보입니다. 네, 옛 민주노동당 대변인 출신인 이 황선 씨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황선 씨는 박 대통령은 통일 토크 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 콘서트로 규정, 일부 종편의 마녀 사냥에 힘을 실어주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황선 씨는 이어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북 콘서트라고 발언한 것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권 남용죄로 고소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란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형사소추, 그러니까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거를 받지 않잖아요. 네, 황선 씨는 말씀하신 점과 관련해서요. 이번 고소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고 해도 말 한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면서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2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서 재판관 8대1의 다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러 언론에서 해석을 내놨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주목해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20대 대한 언론인 미스피츠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판결을 둘러싼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진보당의 강령인,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 사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진보당의 전신이었죠. 민주노동당 당시에 사회주의적 성격의 평등파, PD라고 부르는 그런 계열과 또 자주파 계열, NL 계열이 절충안으로 마련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주체 사상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설령 이석기 전 의원 그리고 이정희 대표의 사상이 북한을 추종한다. 정말 혹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추종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진보당이 RO, 혁명조직 RO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문 어느 곳에서도 RO와 진보당의 관계를 입증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진보당과 RO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증명했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역시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다만 헌재가 판결문에서 진보당의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를 언급합니다.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는 그런 강력한 폭력을 찾아야 하는데 폭력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 결국 진보당 내부에서 있었던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를 사례로 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을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폭력으로 평가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어적 민주주의의 목적이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면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이 채택한 개념인데요.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낳은 괴물인 나치를 재현하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채택된 개념입니다. 즉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수로부터 소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뜻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다수가 소수라 볼 수 있는 진보당을 공격해서 결국 해산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의 자격도 박탈을 했죠. 예, 선관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따라 오미화 전남도의원, 또 이현숙 전북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전남 해남시 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 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 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이르면 오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5명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기로 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예. 진보당 전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4월 보선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또 김미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에서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108배를 했고 이상규 전 의원도 관악구 주민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정희 전 대표는 오늘 진보연대 등 진보 측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진보당 강제해산 비상원택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등 진보당 전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며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인 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공안정국이 본격화했다 이런 지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어제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또 활빈당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 선고 직후 이정희 대표와 진보당 의원 5명 또 10만여에 달하는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자마자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셈인데요. 헌재 판결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시작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특히 진보당 당원은 1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진보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진보단체 등에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공안 수사가 진보단체 등으로도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정희 전 대표와 진보당 전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등 극우 수구 세력은 진보당은 종북 세력, 비진보당 범진보 세력을 종북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 것이다 라면서 2015년 내내 이 소리를 듣게 생겼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미 고용주 변호사 등은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검경은 10만 당원 전체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내 겁을 주고 그 핵심에 대해서는 대인적 강제 처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힘과 공포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네요. 예, 헌법재판소는 베니스 위원회 요청에 따라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 해산 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또 한국 헌정사상 첫 번째 결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앞서 베니스 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에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1990년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로 설립이 됐고요. 이후 국제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예. 유럽연합 47개 국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입니다. 예. 잠시 뒤에 있을 이슈 분석 시간에 이와 관련한 내용 최영일 평론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객실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또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대한항공 임원은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회유 상황, 또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이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상황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부사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인데요.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상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해당 임원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늘 중으로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또한 대한항공의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수력 원자력을 해킹한 해커가 어제 새벽에 또다시 원전 기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처음 공개한 것에 이어서 네 번째로 공개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신을 Who am I? 라고 밝힌
해커가 있습니다. 이른바 원전 반대 그룹의 회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해커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SNS를 통해서 한수원의 내부 자료를 또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원전 2호기의 공조기와 냉각 시스템 도면, 월성 1호기의 밸브 도면과 매뉴얼 등입니다. 글쓴이는 아직 공개 안 한 자료 10만여 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하겠다며 너희들이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주요 설계 도면, 개통 도면, 프로그램들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들에게 공개하면 책임을 질 것인지 라고 한수원과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는 또한 다시 말하지만 고리 1, 3호기, 월성 2호기를 크리스마스부터 가동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를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자료를 다시 넘겨주는 문제는 가동 중단 후에 뉴욕이나 서울에서 면담해도 되죠. 안전은 담보해주겠죠. 돈은 어느 정도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공개된 내부 자료가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은 추가로 공개된 자료는 기밀 문서가 아니며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비슷한 수준의 일반 기술 자료다라면서 이번 자료 유출 사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고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 원전 안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50대 경비원 고 이만수 씨가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이후에도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갈등이 상호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와 또 신현대 아파트 입대의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지난 20일 용역업체 교체 이후에도 경비원 등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정안에는 만 60세로 정년이 만료되는 경비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은 해당 업체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던 양측이 입장을 좁힌 것인데요. 서울 일반노조 측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투쟁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선량한 대다수 입주민의 문제로 언론에 비치게 한데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제4차 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 일반노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막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 5시께나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만수 씨가 분신 자살을 시도한 뒤에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당시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고요. 다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ABC 협회가 2013년 신문 유료 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문 시장의 연이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 구독 부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문사의 유료 부수가 올해도 역시 감소했습니다. 한국 ABC 협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3년 신문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발행 부수 175만 부 가운데 유료 부수는 129만 부, 중앙일보는 126만 부 가운데 81만 부, 동아일보는 90만 부 가운데 71만 부가 유료 부수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조중동뿐 아니라 다른 신문도 하락세는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2012년 공사 결과에서 조선일보는 132만 부, 중앙일보는 92만 부, 동아일보는 75만 부의 유료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4년간의 유료 부수 추이를 보면 신문지국의 끊임없는 부수 확장 노력에도
유료부수 시장은 하락세입니다. 한국 ABC협회의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만을 봤을 때는 하락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특히 신문사가 호황을 이뤘던 2002년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2002년 조중동의 유료부수는 새 신문사를 합해 481만 부였지만 2014년 최신 부수공사에서는 281만 부로 나타나서 무려 200만 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2013년 유료부수 조사 결과 한겨레는 20만 부, 경향신문은 17만 부, 한국일보는 16만 부의 유료부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는 55만 부, 한국경제는 34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매일경제는 역시 동일하게 55만 부, 그리고 한국경제도 동일하게 33만 부 수준으로 올해와 유사했는데요. 하지만 한겨레는 지난 조사에서 21만 부, 경향신문은 18만 부, 한국일보는 17만 부로 각각 1만 부 정도씩 감소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후폭풍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니만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향후에 이제 흐름과 대안은 뭔가,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지금 갈등들이 퍼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선은 크게 이 공론은 또 분열됐다. 찬반 양론으로 이제 갈려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60% 찬성, 28% 반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중앙일보 조사로 보도된 것은 조금 찬성이 올라갔어요. 예. 64% 찬성, 24%가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헌재의 판결이 8대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해산 결정이 나온 거에 비하면 뭐 여론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뭐 6명과 3명, 6대3 이 정도가 이제 여론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찬성이 여론까지도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 논란이 있어요.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영역의 일을 법적으로 판결하려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예. 이 판결이 금요일에 오전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조간신문의 헤드라인만 비교해봐도 어떤 입장들인지가 명확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예. 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매체들을 보면은 이제 경향신문은 사회적 다양성의 헌재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다양성을 질식사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논설을 헤드라인보다 위에 뽑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보면 저는 한국일보 헤드라인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종북의 경계, 보수의 잣대로 선을 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떤 헤드라인을 우리가 유추해보더라도 정치성이 빠진 온전히 법리적인 판결이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판결문 내부의 대부분의 논거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분 중에 뭐 김희수 재판관만 이제 기각을 의견을 냈는데, 예. 이분의 입장은 34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해산으로 판결한 분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뭐 고사, 맹자라든가 한비자에 나오는 고어들을 들고 나왔어요. 예, 예. 거기 이제 피음 사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만 번드르르 한 말 속에서 본질을 찾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싹을 보고, 작은 싹을 보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커져나갈 것인지를 판단한다. 또는 작은 단초로 다가올 일을 예견한다. 이런 고사성어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단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논리적 근거, 증거,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에 준한 형태로 검토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증거들을 봐서 문제는 대법원에서 아로, 즉 혁명조직에 대한 이제 실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북과의 연계성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고요. 그 결과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고 내란 선동이 지금 유죄가 된 상황인데 예. 이런 이제 근거 속에서 사실은 법무부의 이제 입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판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이제 기대되는 것은 베니스 위원회라고요. 유럽연합 4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국제 헌법 재판에 대한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 판결문을 좀 달라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어찌 보면 글로벌의 시각으로 이번 판결문을 검토해서 어떤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후폭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문 1에 보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주문 2는 소속 의원 전원을 다 의원직 상실하는 것으로 판결했는데 요 대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헌재의 유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근거는 당은 해산했는데 의원을 살려두면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함께 내렸는데요. 이게 조금 어설프다고 보여지는 것이 기초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건 헌재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명의 국회의원만 대상이 됐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또 이 법적 해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결과는 이제 기초의원 중 이 비례의원들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기초의원의 잣대가 다르고 또 이게 국회의원의 잣대가 다르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그럼 중앙의원들은 왜 이제 비례와 지역구를 다 날렸고 기초의원은 지역구는 살려두고 비례는 죽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 법적 논리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통합진보당 측 전 의원들이죠. 5명은 모두 다 이제 다시 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을 내기로 확정하고 예.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 자체의 또 대응은 둘째치고라도 어찌 보면 통합진보당의 노선에는 찬성하지 않으나 이 헌재의 이번 판결이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냐, 민주주의에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이냐, 예.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 통진당을 살려두는 것보다 더 유익한 점이 많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근거를 헌재가 들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 굉장히 이제 해석들이 구구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또 국제적인 해석과 시각이 끼어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갈등의 골은 훨씬 더 깊어질 것이고 이 여파를 어떻게 이제 정부가 감당할 것인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또 아주 헌재 판결을 칭송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예. 그렇게 또 이제 대통령의 의견이 직격타로 나온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건 아마 연말연시 전국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헌재 판결 이후에 파장이 상당히 크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니스 위원회 해석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더 많이 파장이 커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문건 의혹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네, 검찰은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 빨리 해결한다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덮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은 다 찌라시인 것으로 판결을 냈고요. 예. 이 박관천 전 행정관 경정 혼자 결국 문건을 다 조작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건의 내용은 다 허위다. 박지만 미행설도 박관천 경정이 만들어냈고 이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의 이제 연결성도 이것도 이제 소설을 작가적 상상으로 써낸 것인데 예. 문제는 이 문건이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건만은 기밀이다. 그래서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그럼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박경정과 한경희 그리고 숨진 최경희의 이제 사안으로 좁혀졌는데요. 동기 문제를 밝히지 못했죠, 검찰이 현재까지는. 그럼 왜 이런 그 자작극을 만들어냈을까?
근데 박관청 경정의 얘기는 단호합니다. 그 조 전 비서관이 지시해서 시켰다. 청와대 내부에서 예. 공식 라인에 이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지시를 했나? 그리고 박관청 경정에게 조작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킨 자가 이 부여한 결론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으로 다시 이제 초점이 모아지죠. 이번 주에 재소한 데서 조사될 예정이고요. 양측 다 이 대목이 이제 조작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질 신문을 하겠다까지가 이제 검찰의 현재 상황인데 최종 결과를 제 생각에는 뭐 헌재 판결도 그렇고요. 연내로 다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 예. 과연 지금 뭐 이번 주에 성탄절 끼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는 약 일주일여 동안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 단계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항상 문제는 서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이제 법리적, 논리적 그리고 어떤 수사적인 추론으로 완결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전히 여야는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당내 이슈들 또 뭐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모든 초점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귀결이 되는데요. 예. 29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3법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 계류 중인 게 아직 있고요.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국정조사가 가장 큰 이슈죠. 예. 그래서 해외 자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한다라는 여야 합의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 실행이 함께 서 있지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모든 법안 특히 이제 이 정부가 지금 바라는 공무원 연금 개혁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이거 예고됐던 일입니다.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이제 사학, 군인연금, 특수연금들 개혁이 지금 정부의 초점인데 예. 이야기를 이미 흘리고 있고요. 그럼 공무원연금이 밀리면 이제 연금들은 다 개혁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내 결정은 안 된다 이거고요. 여당은 연내로 부러뜨리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또 여당은 미적지근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은 또 이 부분에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창과 방패가 서로 맞물려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이 상황이면 29일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도 어렵고 그래서 야당이 이야기한 국정조사의 명확한 세부 방안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월호 3법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예.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그 구성된 인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용주 전 검사가 문제인데 이러한 인물을 여당은 어떻게 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유족들과 야당의 반발이 아주 크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 풀리기가 어렵고요. 그 상황인데다가 지금 또 이 야당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조현아 전 부사장 사태로 대한항공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004년경에 천남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대변인도 사과는 아니죠. 대변인은 이것은 뭐 현재 사안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사실이지만 본인은 또 이제 사과를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묘하게도 여당이 공세를 펴지 않는 상황이에요. 매우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팔 전당대회에 이제 빅3의 당권 도전을 놓고 야당의 흐름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회적 개입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수가 발생을 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뭐 연말 들어와서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영구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굉장히 강경하게 헌재 판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폈는데요. 이 얽히고 설킨 이제 지금 국정 사안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풀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야당의 역할이 우려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한국수력 원자력 내부 문건 추가 공개된 건데 네. 원전 반대 그룹은 내부 자료 공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전 시스템 파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위협하고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해킹에 뚫려 있으니까 지금 한수원 측은 이것이 일반 자료들이다. 다 구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애써 이제 회피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게 북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정부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것을 해킹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SNS 상에
원전 반대 그룹이 누구인가의 문제도 이제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한수원 자체의 보안 관리가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선 정보망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어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이 얼만큼 위험한 세력인지, 그야말로 이제 경고를 위한 뭐 이제 조치에 불과한 해커인지 크래커인지 이 구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수원도 지금 멘붕이고 정부 당국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예. 이 부분 연말에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를 못하면 본질은 뭐냐 하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의 발굴과 이 확산에 정부가 힘을 쏟지 않고 지구상에서 별로 몇 되지 않는 우리가 원자력 지금 맹신 국가가 돼 있다는 게 훨씬 문제죠. 거기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비롯되는 것인데, 예. 여기에 또 이제 북한 해커의 소행론, 뭐 이 소니 픽처스에 지금 해킹하고 연결시키는 또 국내 여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지만, 예. 우리는 이제 원자력의 위험성과 차세대 대안 문제, 에너지 대안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 사회 담론을 이끌어가는 게 올바르고 건전한 흐름이 아니겠는가.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십사. 예. 한번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전국 700여 명의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 위마를 선정을 했는데, 네.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또 기대되는 게 2015년 연초 신년 사자성어 뽑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신문에서 네네. 연말 올해 정리는 이제 지록 위마인데, 예.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사슴을 말이라고 이제 속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제 버젓이 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 거죠. 그렇습니다. 2014년은 거짓말이 횡행한 한 해였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거짓말이 개인적인 차원의 뭐 크고 작은 거짓말, 또 검은 거짓말, 흰 거짓말이 있겠지만, 이 교수신문이 이 정도의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올해 국정은 모두 거짓말로 뒤덮였다. 가장 큰 거 한 3가지 정도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는 세월호 관련 문제고요. 예.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느냐. 정부가 지금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진정한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또 대통령의 눈물은 혹시 거짓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에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우리 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다수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관피아 척결, 대한항공 조현혜 전 부사장의 횡포, 갑을 논란, 저는 핵심적으로 뭘 보고 싶냐 하면 경제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이 된 정권이 사실은 이제 초기부터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더니 내년에는 이 정규직 고용을 완화하는, 어찌 보면 고용 상태를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상태를 상향시켜주지 못할 망정 전체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 다수를 굉장히 위험한 고용 상황에 내몰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예. 이것이 2015년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